네, 10월 15일 오늘은 일요신문이 발행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재명 수사정보 유출 의혹 논란, 한때 김부선 후원 A씨, 김영환 수사 XX 전번까지 알려줘. 이런 제목입니다. 기사의 그 시작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소재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의혹 등의 혐의 수사였지만 일부에서는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해당 수사 담당자가 고발인 측과 유착해 수사 기밀을 사전 유출한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를 접하고 제가 처음으로 든 생각은 공정 씨의 그 지인이라고 알려진 그 이창윤 씨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이창윤 씨를 좀 주의 깊게 본 이유는 김부선 씨가 6월 10일 날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김부선과 이재명 지사와의 그 불륜설에 대해서 그 인터뷰를 한 뒤에 그 이창윤이라는 사람이 현상금 500만 원을 걸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상금을 500만 원을 걸고 김부선의 말로는 이재명과 2007년 12월 12일 날 그 인천 앞바다에 놀러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낙지도 먹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낙지 요리 값을 그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의 카드로 계산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창윤 씨가 6월 11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그 낙지 요리를 먹은 영수증을 찾아오는 분한테 500만 원을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때 뭐 뉴스가 아주 또 그 500만 원 현상금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또 발행이 됐는데 중앙일보가 6월 12일 날 쓴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6월 11일 날 발행한 기사입니다. 이재명, 김부선, 낙지집 영수증 현상금 500만 원 내건 이창윤. 그리고 배우 김부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가로 열고 낙지 식당 카드 내역 가로 닫고에 500만 원의 현상금을 겁니다. 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공지영 작가의 지인으로 알려진 이창윤 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에 500만 원의 현상금을 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김 씨는 김부선 씨를 말하는 것이죠. 주장은 6월 10일 날 KBS 인터뷰에 나와서 한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씨는 2007년 12월 12일 이 후보가 계산한 카드 결정적 증거를 찾아 제공해 주는 분께 현상금 500만 원을 드린다면서 이 증거는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한을 6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적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한 뭐 뉴스들이 그 당시에 뭐 도배를 많이들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창윤이라는 분은 그 낙지집에서 먹은 그 카드 영수증을 가져오는 분한테 500만 원을 주겠다는 현상금을 내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또 커다란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낚시를 먹고 계산한 카드 영수증이 바로 이제 그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가 불륜을 했다는 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창윤 씨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이창윤 씨가 그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그 페이스북에 김교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관련한 내용을 조사를 해서 댓글 형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교철 씨가 쓴 글을 보면 10일 날 공개한 김부선이가 인천 바닷가의 그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은 인천 예단포 선착장이 맞다. 그러니까 그날 2007년 12월 당시에는 그 어느 낙지집에서 먹었다고 하는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달라. 김부선 씨한테 이런 답글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창윤 씨가 거기다 이제 또 댓글을 달기를 뭐라고 썼냐 하면, 예단포 맞고요. 그 이창윤 자신이죠. 자신이 예단포에서 고래 심줄 같은 생돈 들여서 이번 일로 일주일 살다 왔음. 500만원 현상금 장난 똥 때린다고 건 거 아님. 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 내용을 볼 때는 이창윤 씨는 그 현상금을 건다는 날짜가 6월 11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글을 쓰면서 이미 뭐 인천의 그 예단포에서 일주일 동안을 뭐 생활을 했다고, 살다 왔다는 말을 하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는 그 예단포에서 머물면서 그런 과연 증거가 나올 수가 있겠는지 확인한 뒤에 나올 수 없다고 자신을 했는지, 그래서 500만 원이라는 현상금을 건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현상금 500만 원을 걸기 위해서 아무리 예단포를 뒤져도 그 관련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그 반대로 읽히는 내용의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창윤 씨는 6월 13일 지방선거 전에 김부선이가 말한 그 인천 앞바다 그 낙지집 그 요리 영수증에 대한 현상금을 걸는 걸로 해서, 현상금 500만 원을 거는 걸로 해서 한번 크게 각인이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제 그 이창윤이라는 사람은 뭐 뉴스에서 저는 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예단포에서 그 낙지집에서 뭐 찾을 수도 없고, 영수증을 뭐 찾는 건 택도 없는 얘기니까 그건 뭐 참 의미 없는 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뭐 이창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창윤이라는 이름을 이제 또 듣게 된 거는 지난 10월 5일 날 그 팟캐스트 방송 펀치에 이제 그 이창윤 씨가 이제 그 전격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날 인터뷰는 바로 전날이죠. 바로 전날 그 공지영 씨하고 김부선과의 그 전화통화 녹음 파일이 트위터에서 그 유출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신은 이제 그런 녹음 테이프를 편집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날 인터뷰에서 이창윤 씨는 참 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공지영하고 김부선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게 된 게 바로 이제 그 이창윤 씨가 그런 제안을 해서 공지영 씨가 녹음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김부선과 그 공지영이 처음 통화하도록 연결해 준 거는 바른미래당 뭐 하태경 의원 측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공지영이 그렇게 녹음을 한 그 파일을 뭐 이정열 변호사, 그 다음에 뭐 이병철이라는 분, 그 다음에 기자 2명, 그 다음에 팟캐스트 그 펀치 진행자와 공유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시간 동안 정도 되는 그 파일 중에서 누군가 그렇게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신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만 좀 편집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창윤은 그런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이제 그 김부선과의 관련된 일에서 손을 떼었다. 그 연락처를 다 지웠다. 다 차단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창윤 씨가 김부선과의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날 대화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이창윤 씨가 그 김부선 씨와의 그 대화 내용을 그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뭐 카톡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캡처해서 이창윤 씨가 캡처해가지고 그걸 또 SNS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수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카톡 대화 내용인데, 이 두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일요신문이 발행한 기사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대화 중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 페이스북 메시지이고,
이 대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날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 1시 반에 끝나는 대화라고 지금 그 캡처 화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부선 씨가 이제 이걸 이창윤한테 보내는 겁니다. 김부선 씨가 넌 인간이 아니다. 네가 뭔데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붙여? 네가 뭔데 낙지사 한방 공개하냐고? 너 때문에 살기 싫다고 이 나쁜 인간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낙지사, 이제 거기 낙지사라고 하면 이재명 도지사를 말하는 겁니다. 낙지사 한방은 이재명 도지사를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낙지사 한방 공개하냐고, 너 때문에 살기 싫다고 이 나쁜 인간아, 이렇게 이제 먼저 대화를 씁니다. 그러자 이창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씁니다. 낙지사 한방이라니요? 공개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씁니다. 그러자 김부선이 차단한다. 쌩까지 마라. 어휴 진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창윤이 따님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우님. 화나시고 힘든 건 압니다만 배우님 저는 도우려 한 거밖에 없습니다. 오해가 있으시다 하면 푸세요. 원치 않으시면 활동하지 않겠습니다. 본인께 상처 드리면서까지 활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김부선이 닥쳐. 너 때문에 재판 망할 거야. 라고 씁니다. 이에 이창윤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걸 캡처해가지고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둘 간의 카톡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시작한 시간은 오전 8시 58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김부선이 이창윤 네가 내게 분당경찰서 수사관 2명 교체됐다고 알려준 녹취가 있다. 너 정신과 치료 시급하다. 미친 자식. 네가 뭔데 날 환자 취급하냐. 네가 의사냐? 이 욕쟁이 악마야. 너 경찰 프락치야. 이렇게 씁니다. 그러자 이창윤이 그 눈물 표시, 그 우우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쓴 다음에 그 녹취록 저 좀 들려주세요, 배우님. 그러자 김부선이 내가 너만 조심하라고 누구에게 들은 적이 있다만 네가 어떤 면에서 고마운 게 있어서 참고 있었다. 네가 찾아. 난 너 고소할 거니까 카톡 끊는다. 그러자 이창윤이 고소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이제 카톡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언급된 그 분당경찰서 수사관 교체 이야기를 이창윤이 9월 15일 날 자신의 그 트위터에 씁니다. 자신의 트위터에도 그런 내용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일요신문이 10월 15일 날 발행한 기사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썼는데, 그때 이제 그 일요신문은 기사를 쓰면서 그 이창윤이라는 사람을 그 특정하지 않고 A라는 이니셜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그 카톡, 김부선과의 나눈 그 카톡 내용으로 볼 때 그 A라는 거는 이창윤이라고 지금 뭐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에는 그 이창윤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트위터에 쓴 트위터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같이 첨부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그 날짜가 2018년 9월 15일 날 쓴 트윗입니다. 김영환은 분당서 수사 믿으라고 수사 XX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었지. B 가로 열고 고발인 대리인 B 고발인 대리인 절친이라면서 깊은 수사 내용까지 쪼매씩 알려주면서 당근 믿었었지. 오늘 다 발라버리고 서울에 고소 예정이라고 나이스 이렇게 이제 카톡을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날 이게 15일 쓴 카톡인데 15일 쓴 트윗인데 그 9월 18일이죠. 그 3일 뒤에 김부선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합니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내용에 대해서 그 일요신문이 이제 분당경찰서에 확인을 해봤겠죠. 취재를 해보니까 해당 그 수사경찰관이 교체된 거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 관계자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또한 수사 관련 관계자 일체를 알거나 친분이 있지 않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어떠한 영향도 없었으면 한다. 라고 그 일요신문이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역시 그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김부선 씨가 6월 달서부터 계속 최근까지 그 불륜설을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9월 중순까지는 그 이창윤이라는 사람이 불륜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중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뭐 현상금까지 걸고 그다음에 또 공지영과 김부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처음 연결하는 통화에서 뭐 녹음까지 하고 녹음 파일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봐서는 이창윤이라는 이 사람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알기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도 그 이창윤이라는 사람을 조금 좀 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왜 이창윤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만일 그 이창윤 씨가 이렇게 뭐 트위터에 쓴 글처럼 바른미래당 그 김영환 후보 측이 분당경찰서와 이렇게 서로 연락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고발인이죠. 고발인이 분당경찰서와 연결이 가능하고 또 말로는 뭐 수사 과정의 그 내밀한 수사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특정인에게 이렇게 유출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이재명 도지사가 분당경찰서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창윤 씨한테 좀 그런 게 사실인지 그렇게 어떻게 분당경찰서와 연결이 가능한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런 이창윤 씨를 찾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차원으로 그 이창윤 씨는 뭐 낚시집 영수증을 찾는다고 500만 원 현상금도 걸고 그다음에 또 공정하고 김부선을 연결할 때 통화 녹음도 하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김부선 불륜설에 대해서 이렇게 뛰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에서인지 그 김부선한테 뭐 경찰 풀악치니 뭐 미친놈이라니 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창윤이라는 분은 꼭꼭 그 말끝마다 배우님 합니다. 배우님. 배우에다가 꼭 님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존칭을 해줍니다. 배우님이라고. 그러니까 김부선에게는 항상 보면 그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이죠.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이창윤이가 왜 그런 저자세를 취하는지 김부선에 대해서 그것이 또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창윤 씨한테 참 이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불륜설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이창윤 씨라는 분이 그 내용을 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그 키맨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창윤 씨가 이 방송을 듣게 된다면 그 인터넷 신문 그 이프레스 하단에 보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글로 전화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제가 다 받으니까 글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창윤 씨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윤 씨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한번 주십시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